소크라테스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순간. 도입.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떠들어댈 때 당신만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친구가 자랑질을 늘어놓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더 불편해하는 순간. 연인과 싸울 때 격하게 반박하는 대신 침묵하자 상대방이 더 당황하는 순간. 댓글로 알려주세요. 침묵이 말보다 강력했던 경험 있으시죠? 왜 침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까요?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2400년 전 고대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침묵을 무기로 사용해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무너뜨렸고 결국 그 때문에 죽음까지 맞았죠.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침묵 전략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말씀드릴 현대 사회의 말 폭력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 제기말이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에는 24시간 누군가의 의견이 쏟아지고 뉴스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제목들로 우리의 관심을 끌려하며 유튜브에는 매분 500시간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소리치는 시대죠. 여러분도 분명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회의에서 계속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 SNS에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드는 사람,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가는 사람. 심리학자들은 이를 말하기 중독버벌 어딕션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고 느끼는 심리적 강박 상태 말이죠.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말이 많다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는 증거일까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정말 옳다는 의미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현명한 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일수록 더 많이 말한다. 이 부분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럼 침묵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적 메커니즘 침묵의 과학. 침묵이 강력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의 힘.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상대방이 침묵할 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많은 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갑자기 말을 멈추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압박 사일런스 프레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션 효과. 심리학에서 프로젝션이란 자신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거예요.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 죄책감, 열등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당신이 침묵하고 있으면 떠드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불안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죄책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거짓말을 알고 있구나. 실제로는 당신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세 번째, 사회적 압력의 역전. 일반적으로 침묵하는 사람이 사회적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MIT의 실험에 따르면 그룹 대화에서 한 명이 계속 침묵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사람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발언을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 원리를 2400년 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시면 정말 소름 끼치실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침묵 전략.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각가의 아들로 외모도 못생기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침묵과 질문이라는 두 개의 무기로 당대 최고 권력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핵심 전략, 소크라테스적 무지 그리고 전략적 침묵.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잠깐,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이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치밀한 지적 전략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분석해보면 1단계 침묵으로 상대방을 유도.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도록 침묵으로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침묵의 공백을 채우려고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2단계 무지를 가장한 질문. 정말 그런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하죠. 3단계 침묵으로 모순 노출. 상대방의 논리에 모순이 드러나면 다시 침묵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계속 질문만 하고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을 때 점점 불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험. 역사적 사례 멜레토스와의 대결. 소크라테스가 사형 재판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고발자 멜레토스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했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젊은이들을 선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멜레토스, 모든 아테네 시민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침묵. 멜레토스, 법정 관계자들도 시민들도 상원 의원들도 모두 젊은이를 선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오직 나만이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는 말씀이군요. 긴 침묵. 소크라테스, 말을 기르는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이 말을 좋게 만들고 오직 한 사람만 말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 침묵과 질문의 조합으로 멜레토스는 완전히 논리적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오직 침묵과 질문만으로 상대방의 무지를 드러낸 거죠. 하지만 이 전략은 너무 강력해서 결국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무지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역사적 사례들, 침묵의 힘을 보여준 인물들. 역사는 침묵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사례, 마하트마 간디의 침묵 저항. 여러분, 간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침묵의 진짜 무서운 힘을 알게 되실 거예요. 1930년 소금 행진 당시 영국 정부는 간디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감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국 관리들은 간디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간디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영국 정부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죠. 간디의 침묵 전략.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이 말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말할수록 자신들의 모순이 더 잘 드러난다. 두 번째 사례, 스티브 잡스의 침묵 경영. 그런데 이분은 정말 침묵의 달인이었어요. 애플의 제품 발표회에서 잡스는 종종 긴 침묵을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소개한 후 5-1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중을 바라보는 거죠. 이 침묵 동안 청중들은 방금 본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생각하게 됨. 자신들의 기대감이 증폭됨. 잡스의 다음 말에 더 집중하게 됨. 잡스는 직원들과의 미팅에서도 침묵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발표를 끝내면 잡스는 30초-1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발표자는 불안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었죠. 세 번째 사례, 워렌 버핏의 침묵 투자법. 이 할아버지의 침묵은 정말 돈이 되는 침묵이에요.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종종 긴 침묵 후에 답변합니다. 이 침묵 동안 그는 질문의 진짜 의도 파악, 가능한 답변들의 결과 예측, 가장 정확한 표현 선택. 버핏의 동업자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렌의 가장 큰 무기는 그의 침묵이다. 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야 말한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서 이 침묵의 힘을 어떻게 빼앗고 있는지 보시면 정말 소름 끼치실 거예요. 현대 사회의 침묵 파괴술.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서 침묵의 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빼앗고 있는지 말이죠. SNS의 즉시 반응 강요. 여러분, 지금 당장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 모든 플랫폼들은 우리에게 즉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보세요. 당신의 의견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침묵할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는 전략입니다. 침묵하면 무관심한 사람, 소외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죠. 그런데 정말 교묘한 건 이거예요. SNS 알고리즘은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더 많이 노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침묵하고 싶어도 침묵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혀버립니다. 회사 문화의 적극성 강요. 이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돼요. 현대 직장에서는 침묵하는 사람을 소극적, 참여도가 낮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으면 기여도 부족, 회식에서 조용하면 팀워크 부족,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으면 창의성 부족.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가장 현명한 결정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미디어의 논쟁 조장. 여러분, 최근 뉴스 보시면서 감정이 격해진 적 있으시죠? 현대 미디어는 모든 사안을 논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고 B씨는 이렇게 반박했다. 당신은 어느 편인가요? 침묵하면 방관자입니다. 이런 프레임은 우리에게 중립적 침묵의 선택권을 박탈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즉시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요하죠. 교육 시스템의 발표 중심.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말하는 것이 좋다고 배웁니다. 발표 점수, 수업 참여도, 토론 평가. 침묵하는 학생은 내성적, 문제가 있는 학생 취급.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은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빌 게이츠는 지금도 회의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침묵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로 소크라테스의 침묵 전략을 현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전 적용 현대판 소크라테스 침묵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침묵 전략을 현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략 1. 의도적 침묵 스트러티직 사일런스. 이 방법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5초간 침묵하세요. 실천법.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 답하지 말고 좋은 질문이네요 라고 말한 후 잠시 생각하기. 비판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침묵으로 상대방의 진짜 의도 파악하기. 협상할 때 상대방의 제안을 들은 후 조용히 기다리기. 왜 효과적인가?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게 합니다. 전략 2. 소크라테스적 질문법. 인간관계에서 이걸 쓰시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대신 질문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드세요. 예시. 당신이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몰라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핵심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질문해야 해요. 전략 3. 선택적 무반응. 이건 정말 강력해요.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마세요. 특히 SNS에서 논란이 되는 게시물 댓글 달지 말고 그냥 지나가기. 도발적인 메시지 즉시 답장하지 말고 24시간 후에 반응하기. 감정적인 상황 지금은 답변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시간 벌기. 전략 4. 침묵의 리더십. 회의나 토론에서 이 방법을 써보세요. 관찰자 역할하기. 처음 15분간은 발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듣기. 요약 질문하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어님은 라고 하시고 비님은 라고 하시는 건가요? 핵심 질문 던지기. 모든 발언이 끝난 후 그럼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전략 5. 침묵의 자기 보호. 마지막으로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정보 다이어트.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뉴스나 SNS 확인하기. 의견 보류권 사용. 이 문제는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선택적 참여.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 없다는 것 인정하기. 실제 적용 사례. 예를 들어요.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에게 불합리한 요청을 했을 때 즉시 반응.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침묵 전략.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요청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론.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 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수많은 자극과 유혹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즉시 반응하는 대신 깊이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말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간 생각하기. SNS에서 모든 게시물에 반응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참여하기. 회의에서 처음 15분은 침묵하며 상황 파악하기.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침묵과 질문으로 아테네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그 때문에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지혜는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당신도 침묵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세상을 이해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소크라테스의 후예가 되는 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침묵이 말보다 강력했던 순간이 있나요? 또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써본 결과가 어땠는지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깊은 철학적 탐험을 위한 연료입니다. 현자의 서재에서 더 많은 지혜를 만나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